안녕하세요. 제1호 성무가 풀어주는 미국 시장 이야기 채플미 오늘 10월 31일 월요일 순서입니다. 월요일마다 S&P 500 미국 기업의 밸류에이션하고 EPS 추정치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한국 시장의 코스피의 밸류에이션과 추정치 변화,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시작을 한번 해보시죠. 오늘 10월의 마지막 거래일이고요. 네. 미국도 마지막 거래일이 될 텐데 S&P 500에 좀 특징이 있었습니다. 9월 달 보시면은 28, 29, 30일 날 3,700선대에서 3,500선대로 급락을 하잖아요. 3일간. 예. 그래서 월간 기준으로는 4.9%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번 달 10월부터의 상승률은 무려 8.8%입니다. 그러네요. 예. 그래서 오늘 한 혹시 뭐 1% 이상 오르면은 10% 이상으로도 끝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그 9월 말에 기저가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주간 기준으로는 4%가 S&P 500이 올랐고요. EPS는 0.5%가 빠졌는데 지난주에 아시다시피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가 있었고, 그냥 그럭저럭한 실적이 나오고, 애플만 조금 상당히 선방한 실적이 나왔는데, 실적 추정치는 그렇게 크게 조정은 안 됐어요. 구글이 오히려 실적 추정치는 0.7% 올라갔고요. 아마존이 2.4% 올라갔고, 메타가 12.1% 정도 빠진 정도입니다.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의외로 실적 추정치 조정이 크게 없었다는 점이 좀 특징적이었던 것 같아요. 마이크로소프트가 한 3.1% 정도 하향 조정이 됐고, 나머지는 뭐 크게 조정이 없었고요. 금요일 날 오른 덕분에 애플이 한 5.8% 주간 기준으로 올랐고,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나 주중에 많이 급락을 했었잖아요. 네. 좀 회복을 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2.6%, 구글은 한 4.8% 하락한 걸로 마감을 했고요. 아마존은 13.3%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메타 23.7%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빅테크 등 중에서는 특히 많이 급락을 했고, 반도체 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엔비디아가 11% 상승했고, 나머지 유나이티드 헬스, JP 모건 뭐 이런 것들도 한 3%, 그리고 실적 발표를 했던 엑슨모빌도 4.6%.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좋았고요. 그리고 이 추세가 좀 뭐 이어질지는 좀 이번 주가 상당히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YTD로 그래서 S&P 500이 마이너스 18.2% 하락률을 보이고 있고, 포드 EPS는 4.4%가 연초 이후에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PER은 조금 올라왔어요. PER 기준으로 16.77배에 거래되고 있고, PBR은 3.91배, 그리고 ROE는 비슷한 수준인 23.3%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업 PER 보면은 조금 그 주가가 오르면서 올라와가지고 애플은 24배, 마이크로소프트는 22.9배, 그리고 구글은 15.6배, 아마존이 40배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36.1배, 메타도 주가가 또 많이 빠지면서 9.2배까지 내려왔고요. 테슬라는 좀 오르면서 42.3배, 엔비디아는 33.4배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메타 같은 경우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EPS가 지난주에만 12.1% 빠지면서 빅테크 중에서 가장 큰 실적 추정 하향이 됐고요. 그리고 YTD로 보더라도 70.5%가 좀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부러 이제 순위대로 시총 기준을 가져왔는데 순위가 많이 밀렸습니다. 네. 예. 전에는 10위 안에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완전히 바깥으로 밀려가면서 뭐 엑스모빌이 사실은 올해 가장 크게 순위 상승을 한 종목이고요. 메타가 가장 순위가 좀 하락한 종목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주간 기준으로 뭐 다 상승했는데 커뮤니케이션 섹터만 상대적으로 약세였던 것이 2.85%가 빠졌는데요. 메타하고 구글 영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게 좀
뭐 시장 회복하면 같이 회복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YTD 수익률하고 비중을 좀 가져왔어요. 각 섹터 비중이 지금 어떤 부분들이 좀 많이 그 S&P 500에 기여를 했고 기여를 하지 못했는지 좀 이걸 보면 알 수 있는데, 에너지가 연초만 하더라도 한 3% 정도 비중이었거든요. 네. 이게 많이 올라서 이제 5.3%, 상대적으로 다른 섹터가 많이 빠지면서 비중이 올라간 것도 있고요. 그래서 5.3%라고 하더라도 60% 수익률을 기록을 하면서 기여율은 한 5, 6, 30이니까 3% 정도 그 S&P 500 전체 지수를 방어를 했겠죠. 그렇죠? 반면에 IT하고 자유소비재 커뮤니케이션 이 비중을 살펴보면은 26.5%, 10.9%, 7.4%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연초만 하더라도 이 세 섹터의 비중 자체가 절반이 넘었습니다. 네. 지금은 한 45% 정도, 이 정도로 이제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요 세 섹터, 빅테크가 속해 있는 IT, 자유소비재, 커뮤니케이션 이쪽이 25%에서 38% 뭐 이렇게 빠져 있잖아요. 네. 이쪽이 조금만 움직여주면은 에너지가 움직여서 S&P 500이 방어된 것보다 이쪽이 조금만 움직여주면 S&P 500 지수 자체는 상승폭이 더 커질 수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위에 이제 에너지나 필수비재, 헬스케어, 유틸리티 이런 것들이 올해 연초 이후로 보면 잘 방어를 했잖아요. 네. 그럼 여기에서 앞으로 3개월, 6개월, 1년을 봤을 때 어느 쪽의 상승률이 더 세고 어느 쪽에 이제 포트의 비중을 더 확대해서 가져갈지 이것이 이제 전체 투자자들의 고민이 되겠죠. 네. 그래서 그 대전제는 사실은 결국에는 거시 환경, 그러니까 금리의 어떤 그 가정 그리고 물가의 가정 이런 거에 좀 달려 있을 텐데, 심플하게 얘기하면 물가가 고물가로 유지가 되면서 여기에서 연준이 스탠스를 바꾸지 않을 것이다라고 강하게 생각하거나 또는 이익 자체가 여기서 뭐 크게 변하지 않고 오히려 더 빠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위에 이제 방어 섹터가 상대적으로 마음이 편안하겠죠. 그리고 이제 그 반대편에 연준의 스탠스가 좀 변화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물가나 금리 자체가 여기에서 이제 크게 올라가지 않고 슬슬 이제 슬로우 다운해서 그 피크아웃을 할 거다라고 하면은 밑에 섹터가 변동성은 심하지만 좀 그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돈은 되겠죠. 네. 예, 마음은 좀 불편하겠지만 네.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이 될 것 같아요. 저는 또 약간 거기에 예. 좀 첨언을 해드리면 예. 최근에 이제 애플 같은 주가가 금요일 날도 한 7% 오르면서 결국은 연초 이후로도 보면 애플 같은 경우가 연초 대비 25% 테크가 25.65% 빠졌는데 애플은 12%밖에 안 빠졌거든요. 그게 왜 그럴까라고 보면 애플이 약간 필수 소비재 같은 느낌이잖아요. 고가품을 파는데 여전히 애플 사용자들한테는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큰 영향을 안 받을 거야. 실제로 영향을 많이 안 받을 거고요. 그래서 최근에 뭐 노이즈가 있으면서 또 확 빠졌다가 뭐 중국 영향 등등 있었지만 이렇게 주가가 탄탄하게 다른 필수 소비자와 좀 비슷한 방어력을 보이는 것 자체가 이런 물가 공포라든지 여러 가지 그 금리 그리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경기 침체 이런 속에서도 미래의 현금 흐름이 그렇게 나빠지지 않을 거다. 그런 부분을 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금리가 낮아지면 이제 성장률들이 많이들 이제 좀 회복을 하긴 할 건데 금리가 또 우리가 좀 보수적으로 금리 이런 고금리가 내년에도 뭐 계속 지속될 거다. 그렇게도 많이 가정을 하니까 그런 식으로 내년 1분기까지는 최소한 페드의 금리가 뭐 4% 위에서 머물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고금리와 고물가를 견딜 수 있는 그런 이제 섹터에서 아무래도 실적이 좀 좋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주식들이 이제 방어를
하는 모습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같은 뭐 테크 섹터라 하더라도 예. 얼마나 그런 소위 말하는 경제적 혜자를 가지고 우리가 우려했던 것만큼 실적이 안 깨지네. 예. 네, 그런 실적에 계속 초점을 맞춰야 예. 되고 그 부분을 우리 차장님이 꼬박꼬박 이제 실적 발표 때마다 얘기를 해주셔서 예. 우리가 어떻게 선별을 해야 되는지 또 공목을 맞습니다. 선별해야 되는지 그런 가이드라인이 바로 이제 실적에 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 같은 섹터 내에서도 분명히 경쟁력과 경제적 혜자 네. 그리고 지속 가능한 성장 그리고 탄탄한 밸런스시트를 가진 기업들이 분명히 구분이 되고 그렇죠. 주가 차별화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채 10년물 기대 인플레이션 장단금리차 하이힐드 스프레드 쪽으로 가보시면은 지난주에 의외로 그 금리들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네. 그 뭐 어떤 특정 부분만 빠진 게 아니라 전체가 동반해서 네. 그 뭐 국채뿐만 아니라 회사채 그리고 투기 등급 채권의 수익률까지 전부 다 하락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그래서 미국채 10년물을 보시면 4.01%를 기록했는데 주간 기준으로 21bp가 빠졌고요. 2년물 같은 경우도 4.41%를 기록하면서 주간 기준으로 6bp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단기 금리 차는 마이너스 40bp인데 마이너스 폭은 조금 더 확대가 됐고요. 기대 인플레이션은 2.5% 주간 기준으로 4bp가 빠졌고 실질 금리는 1.51% 주간 기준으로 17bp가 빠졌는데 이 실질 금리가 사실 경기를 나타내는 프락시 역할을 하는데 네. 약간 이제 지표들이 좀 슬로우하게 나오면서 이 부분을 좀 건드린 것 같습니다. 네, 뭐 다들 최근에 주가가 더 안 좋고 그러니까 예. 조금 너무 이제 가정들의 비관적인 얘기를 하고 방송 나와서도 예. 뭐 좋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보다 안 좋은 상황에서 안 좋다라고 얘기하는 게 더 예. 마음 편하다 보니까 예. 여러 가지 뭐 안 좋은 얘기들이 많은데 금리가 이제 빠져도 실제로 경기가 침체가 오고 금리가 빠져도 주가가 못 올라갈 거다 뭐 예. 이런 얘기들 하는 사람들도 많아졌긴 했는데 실제로 지난주에 금리가 이렇게 21bp부터 해서 금리 예. 자체가 이렇게 빠지니까 실제로 실적 발표는 별로 안 좋았잖아요. 예, 예상 예. 대비해서도 낮게 나오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지난 5일 동안에 큰 폭으로 이렇게 올라간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예. 묵시나 금리에 있다라고 예.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약간 그 또 업계에 계신 분들이 주가가 움직이는 메커니즘이 어떤 핵심 변수들에 대해서 네. 좀 오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좀 네. 계신 것 같아요. 이제 실적이 안 좋아질 거니까 주가는 박살날 거다. 또는 뭐 경기가 안 좋아질까 주가는 박살날 거다. 네. 이런 식의 어떤 좀 단순한 논리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분들이 조금 이제 그 마인드를 고치게 되면은 뭐 또 이제 시장 분위기가 좀 달라질 수 있겠는데 아직까지는 어쨌든 뭐 비관론과 낙관론이 좀 팽팽하게 맞서는 그런 어떤 현상 자체가 주가에는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오히려 이제 한쪽으로 쏠릴 때가 더 위험한 거잖아요. 회사채도 무디스 기준으로 AA 등급이 5.13% 그리고 이것도 17bp가 빠졌어요. 그리고 BAA도 6.3%로 18bp가 빠지고요. 하이힐드 쪽 보시면은 더 심하게 빠졌습니다. 8.73% 기록을 했는데 주간 기준으로 63bp가 빠졌고요. 하이힐드 스프레드 또한 4.54%를 기록을 하면서 주간 기준으로 45bp가 빠졌습니다. 네. 굉장히 약간 이제 위험 선호에 대한 위험 선호가 조금 강화되는 요것만 보면 이제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빠지고 하이힐드가 빠지는 거는 이제 위험에 대한 약간 성향들이 조금 이전보다 좀 선호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데 그래서 밑에 그 최근 한 달간 미국채 10년물 하이힐드 스프레드 하고 S&P 500 요 주가를 좀 가져왔습니다. 보시면은 가장 왼쪽에, 가장 오른쪽에 첫 번째 테이블에 S&P 500이 거의 그
연중 저점을 찍은 때가 10월 10일이었습니다. 네. 3,577까지 내려왔고요. 이번 달이었었네요. 예, 이번 10월 달. 10일. 예, 그렇습니다. 네. 그때 제가 기억했던 것이 그때가 제가 3프로 TV 아침 방송에 나갔던 때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나갔을 때 그때 그랬었는데 그때가 저점이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 섞인 얘기를 했었는데 네. 예, 10월 12일 날 3,577이었고요. 그때 수준에서 하이힐드 스프레드도 거의 이제 하루 정도 시차를 두고 9.5%를 기록을 했었어요. 그게 지금 8.73%까지 거의 1% 조금 안 되는 한 80bp 정도 하락을 한 겁니다. 많이 빠졌네. 예. 그리고 국제 10년물도 지금 10월 20일, 21일, 24일 이렇게 해서 4.2%를 넘어갔었는데 그것도 약간 캄다운 돼가지고 지금 4.01%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하이힐드 스프레드도 지난달 말 부근에 5.5%까지 갔다가 지금 4.54% 거의 한 100bp 정도 이렇게 빠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시면은 이제 뭐 이거로 모든 거를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지금 실적 자체가 좀 슬로우하게 좀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금리가 주가에 주는 영향은 의외로 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주말에도 시장 분석 자료 만들면서 예. 이 하이힐드 부분을 예. 보면서 지난 2001년, 2년 그 닷컴 버블이 깨졌을 때 있잖아요. 예. 이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계속 올라가요. 예. 네, 계속 올라가면서 실제로 그때 당시에 닷컴 아류잡들 기업들 예. 많이 망가졌거든요. 예. 많이 망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기업이었던 엔론하고 월드콤이 망하면서 2001년, 2년도에 이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굉장히 높았었어요. 그런 현상이 일어났던 닷컴 버블이 깨졌던 리세션하고 예. 지금 막연하게 2001년, 2년처럼 차트만 보면 꼭 2001년, 2년 같은 차트가 될 그런 느낌을 주기도 하는데 경제 상황이 하이힐드 스프레드를 보면서 그때랑 확연히 다르구나라는 걸 느꼈고요. 그때 당시에 이게 한 8%까지 갔을 거예요. 8, 30%. 네. 뭐 오래 갈 것도 없이 그냥 지난 팬데믹 때 부근 당시 보면은 거의 10% 넘어서 11% 이렇게까지 올라갔었잖아요. 그때는 정말 좀 심각하다고 느낄 만한 상황이었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하이힐드 스프레드, 저도 뭐 항상 최악의 경우를 늘 생각하기 때문에 그 최악의 경우가 오려면 여기서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계속 올라가야 돼요. 예. 계속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은 상대적으로 그런 조짐은 안 보이고요. 또 하나는 그때 당시 기업의 이익이 큰 폭으로 깨지면서 실질적으로 주가는 S&P 500이 1500에서 666까지 빠지는데 PR이 잘 안 빠져요. 예. EPS가 깨졌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EPS가 어느 정도 하향 조정은 되고 있지만 여전히 이제 PR 수준이 15.7, 16 예. 굉장히 이미 이제 거품이 많이 빠진 PR을 기록을 하고 있다는 점. 예. 그 부분도 이제 좀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실적 성장의 변화하고 그 PR의 변화, 네. PR에 영향을 미치는 이 할인율의 변화, 이런 것들을 이제 유기적으로 관찰을 하다 보면은 그렇죠. 약간의 이제 어떤 흐름들을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상품 시장 보시면은 유가가 87.9불을 기록을 했고요. 주간 기준으로 3.4%가 올랐고 리그 카운트는 610기인데 주간 기준으로 2기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구리는 3.47달러고 주간 기준으로 0.8%가 빠졌고요. 천연가스 많이 빠졌다가 미국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5.79불 주간 기준으로 5.8% 올랐고요.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은 112.2유로 주간 기준으로 계속 좀 빠지고 있는데 많이 빠졌다가 뭐 빠지는 폭은 좀 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1.2% 빠졌고요. 그래프 보시면은 거의 그 2022년 그 초 부근에 좀 수렴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천연가스 쪽에서 관찰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외환시장 보시면은 달러가 강세 반전이 아닌데 달러가 약세도 뭐
좀 빠졌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110.75고요. 주간 기준으로 0.96% 빠졌고 원달러 환율은 1421.7원. 그래서 주간 기준으로 0.5% 빠졌습니다. 거의 이제 고점 부근에 있는데 여기서 더 올라가지 않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 보시면은 코스피가 주간 기준으로 2.5% 올랐어요. 주간 기준 2.5% 오르고 1개월간 4.6%인데 이것도 MTD 그 10월 초부터 보니까는 5.2% 정도 올랐더라고요. 오늘 뭐 1, 2% 오르면 6, 7% 이렇게 끝날 것 같고요. 12개월 포워드 EPS는 3.1% 의외로 좀 많이 빠졌는데 지난주에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실적 발표 이후에 그 실적 하향 조정이 좀 꽤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할 때 그 가이던스 자체를 그 거의 적자가 날 수도 있다는 그런 식으로 가이던스를 줬잖아요. 이번에 이제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적자설이 돌면서 그때 그 당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상기시켜 보면 한 4-50% 정도를 그냥 하향 조정을 한 번에 해버렸거든요. 이번에도 하이닉스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는데 하이닉스가 주간 기준으로 55.5% 정도 이익 추정치가 하향 조정이 됐고요. 삼성전자도 6.4%가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다른 것들은 뭐 큰 의미는 없고 그 주가를 그냥 보시면은 약간 수요에 그 기스가 나기 시작하면서 수요가 좀 단단한 그 섹터가 동반 상승하는 그런 상황이 좀 발생을 하고 있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LG화학이라든지 뭐 KB금융, LG엔솔 이런 류의 어떤 그 전기차라든지 또 그 바이오라든지 금융이라든지 이런 류의 어떤 섹터의 대표주들이 조금 많이 올랐습니다. 예. 그리고 YTD로 보면은 코스피가 23.8%가 빠졌고요. 이익 추정치는 18.6%가 하향이 조정됐습니다. PER로 보면은 10.3배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코스피가 PBR은 0.85배 그리고 ROE는 8.2%를 기록하고 있고 주요 기업 PER보다는 또 PBR로 좀 보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는 1.2배 PBR 기준으로 SK하이닉스는 0.9배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머지는 네이버 카카오 20배 25배 현대차 기아 5배 4배 KB금융도 PER로는 한 3.8배인데 PBR로 보면 한 0.3배 그래서 굉장히 그 저렴한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 있은 이후에도 하이투자의 송명선 연구원께서 자료를 내시면서 이런저런 우려가 있지만 그래도 PBR 0.9에서는 밸류에이션 코어를 자기는 유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분이 최근에 책을 내셨는데 그 책에 이제 하이닉스 PBR이 가장 극단적으로 갔던 부분도 뭐 한 0.85배인데 그렇죠. 가장 극단적으로 가는 상황은 지금은 아니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0.9배 수준에서는 저점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하시고요. 삼성전자는 한 1.15배 뭐 요 정도 수준이 저점 부분이다라고 밸류에이션 콜을 그 책에도 그렇게 적어 놓으셨습니다. 책 선전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읽을 만한 좋은 책인 것 같아요, 저는. 그렇죠. 좀 뭐 그 반도체 그렇게 막 큰 지식이 없다고 하더라도 술술 읽힐 수 있는 그런 책을 아주 심플하고 컴팩트하게 잘 쓰신 것 같아요. 좋은 책인데 뭐 선전해드려도 예, 알겠습니다. 근데 송명선 연구원 아세요? 모릅니다. 개인적으로는 모르고요. 개인적으로 모릅니다. 개인적으로 모릅니다. 모르는데 좋은 책이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3%에서만 좀 가끔 뵙고요. 책에서 뵙습니다. 국내 금리하고 증시 주변 자금 잠깐 살펴보시면요. 국내 금리는 10년물이 이것도 많이 빠졌습니다. 4.17%까지 빠졌고요. 46bp가 빠졌고 그리고 참고로 10월 21일 날 4.63%까지 갔었는데
이러저러한 뭐 유동성 관련한 이슈들이 좀 있었잖아요. 뭐 그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만한 것들은 아니었는데 조그만 작은 거에서 그게 우려가 확대되면서 4.63%까지 갔던 거 금리가 4.17%까지 빠졌고요. 3년물도 4.11%. 39bp가 빠졌고요. 장단기 금리 차는 0.06%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증시 주변 자금 보시면은 투자자 예탁금 주간 기준으로 1.8조 원이 늘어서 50.9조 원을 기록하고 있고요. 신용융자는 0.1조 원, 뭐 크게 변화는 없고 16.2조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낮은 수준을 여전히 유지를 하고 있고요. 거래대금은 13.6조 원, 2.4조 원이 주간 기준으로 늘었습니다. 거래소 8.3조 원, 코스닥 5.3조 원. 이 거래대금이 한때 뭐 11조, 12조 갔던 때도 있었잖아요. 네. 이게 한 좀 약간 레벨업 돼서 13조, 14조 요 정도 최근에는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정도로 좀 요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저희가 월요일마다 우리 최상무께서 이렇게 S&P 500 미국 시장의 밸류에이션 그리고 코스피의 밸류에이션 또 이익 변화에 따라서 또 밸류에이션이 조금씩 바뀌잖아요. 뭐 당연한 건데 그렇게 꼬박꼬박 체크를 해드리는 이유가 주식 투자는 말 그대로 우리가 가치 투자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내가 투자하고 있는 이 시장,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의 가치 변화가 어느 정도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가치 측정을 하는 이 밸류에이션이 지금 어느 수준에 와 있는지, 그리고 그 밸류에이션에 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은 뭔지. 지금은 이제 금리, 예. 그죠? 금리가 가장 크게 이 미래의 페드의 행보에 따라서 금리가 여기서 더 올라가면 밸류에이션은 더 빠져야 되는데 예. 이런 부분을 이제 지금은 풀리 반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아까 뭐 경기 침체도 얘기 나왔지만 경기 침체가 오면서 기업의 이익이 빠지면 당연히 주가는 빠지겠지만 지금 굉장히 주식시장이 빨라지면서 선반영을 충분히 해놓은 이런 상황에서 계속 우리가 기업 주가에 영향을 주는 핵심 변수들 체크하고 현재는 또 어떻게 밸류에이션이 형성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이제 체크를 해보는 시간을 매주 월요일마다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자료도 다시 한번 꼼꼼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일호 상무님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예. 저희는 또 내일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